국가데이터처가 법적 근거 없이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송 중심의 선교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 선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 웨이커스와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가 청소년들을 위한 AI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가로 알려진 곽선희 목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과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신규 임직 장로 등을 대상으로 한기장 27기 장로교육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데이터처의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절차가 지적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실무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국가 통계에 기반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올해 법적 기준 없이 동성 간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행정기관의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배우자 등록 기준을 변경해 기존 비혼 동거로만 분류되던 동성 파트너를 올해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데이터처에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논하는 데는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제가 20여 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거울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이 거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빼고서 비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비춰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한 나라가 인정하는 시스템, 법 체계를 지키면서 반영하는 것이지. 안 처장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6번 자문을 받았고요. 그 안에 관련 전문가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은 안 받았습니까? 아까 네. 말씀은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책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에 구TV 취재진이 자문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 등 절차 공개에 대해 공식적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국가데이터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 실무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구조사 총책임자를 우리가 고소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불법적으로 오버해서 인구조사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게 만든 일단 직권남용.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조치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변경한 것과 그 과정에 대한 타당성 등 절차에 대한 해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토대가 되는 통계인 만큼 투명한 절차 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한국 선교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상당수가 선교사 접근이 막힌 지역에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전문 직업을 가진 평신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지 교회와 현장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교연구기관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의 약 60%는 선교사 입국이 제한된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파송 중심의 선교만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등 전문 직업을 가진 평신도만이 접근할 수 있는 선교지가 늘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선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과 현장, 목회와 선교가 함께 만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한국 선교의 현재와 미래, 한국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부른다로 현장에서는 한국 선교의 흐름을 돌아보며 교회와 선교 현장이 분리되어 온 구조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미디어 중심 시대를 고려한 새로운 선교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의 확장, 그리고 온 성도가 다 선교사라는 전문인 선교의 확장, 앞날의 AI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선교 교육과 사역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선교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논의가 앞으로 한국 선교의 과제와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다음 세대 콘텐츠 연구소 웨이커스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청소년들을 위한 AI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웨이커스가 진행하는 8번째 비전 캠프로 미디어 홍수 시대에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크리스천 AI 전문가들에게 챗 GPT 활용과 프롬프트 활용 등을 배우고 직접 AI 기반의 기독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습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넘어선 AI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좋은 툴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캠프는 내년 2월 5일부터 사흘간 엔케렘 대부도 수양관에서 열리며 전국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콘텐츠 실습 결과에 따라 일부 참가자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가로 알려진 곽선희 목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전주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는 목회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다며 곽 목사를 통해 설교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 대표적인 설교자이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한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그런 설교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 연세가 높으신데도 얼마나 지금도 정정하시고 열정이 넘치시는지 오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설교학을 주제로 강연한 곽선희 목사는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설교자의 내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 목사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실로암 안과병원, 평양과학기술대학 이사장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역에 참여해왔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과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신규 임직장로와 7년차 장로를 대상으로 한기장 27기 장로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회 주제 해설과 소명교육, 특강과 나눔을 통해 장로들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정립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신뢰의 회복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토대라며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인 김장대 목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제9회 호주 한인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고 한 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으로 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선한 가족 공동체로서 암환우와 연약한 분들을 돕는 손길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는 예배와 10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식, 자원봉사자 시상식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큰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이 18일 오전 10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이 전 씨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 씨 측은 경찰의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씨가 있다고 보고 전 씨와 전 씨의 딸, 보수 유튜버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전 씨를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4개국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정상과 만나 AI와 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한 뒤 26일 귀국합니다. 유네스코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영향평가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의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고 한 달 내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10대 수출 주력 업종 중 철강, 2차전지, 자동차 등 절반이 이미 중국 기업에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전 업종이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현재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다고 평가했고 2030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는 제품 경쟁력 약화와 대외 리스크 증가, 핵심 기술 인력 부족 등이 지적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금배추로 불렸던 배추 가격이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3,392원으로 지난달보다 50.4% 감소했으며 올여름 7,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무, 대파, 양파 등 주요 김장 재료 가격도 평년보다 하락해 김장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4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꼽혔습니다.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달 예정됐던 공동 수색 구조 훈련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1999년부터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된 후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이달 초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한국은 앞서 자위대 음악축제 군악대 참가도 보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노동부 산하직업안전보건청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고 당시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가 경보음을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주행했고 이에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보건청은 작업자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를 포함해 3개의 한국계 기업에 총 27,618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현지 시간 16일 기업의 최근 소비 동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맥도날드의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지만 주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오른 기준금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상품 가격을 끌어올린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6일 미중 정상회담의 세부 합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중국에 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현지 시간 17일 중국을 방문해 중일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자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며 한일령을 선언했습니다.
마약 테러와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베네수엘라와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방부는 베네수엘라 북쪽 지역에 항모 전단을 추가 배치했다고 발표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의 배후에 마두로 정권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D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지방과 당분, 염분 함량이 높은 고가공식품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가공식품에 매긴 세금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6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법적 근거 없이 동성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것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독교계는 혼인과 가정은 성경적 가치와 현행 법체계가 인정하는 질서를 따라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이를 앞서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통계 기준 변경은 국민적 논의와 공적 절차 속에서 다시 점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경자, 강기옥, 강선호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